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생활을 책임지는 채널 어르신정보TV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의외로 모르고 지나쳐서 안타까운 아주 중요한 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는 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데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당연히 해당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차상위가 아니어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나 다시 일을 알아보는 어르신이라면 연결될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근로장려금, 그리고 함께 보면 좋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노인 일자리 민간형 사회서비스형까지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가 아니어도 일하면 연결되는 지원이 있다. 이 핵심을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왠지 젊은 사람들만 받는 돈 같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 챙기는 제도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나이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국세청 안내 자료를 보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세청 FAQ 자료에는 아예 나이 제한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60대라 하더라도 70대나 80대라 하더라도 일을 하고 계신다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는 일도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정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되나? 나는 아파트 경비나 미화 혹은 단기 근로나 소일거리처럼 조금 버는 수준인데 해당이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와 전체 가구 상황에 따라 충분히 대상자가 됩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예 소득이 없는 분이 아니라 적게라도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 받고 계신다면 아쉽게도 이 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으면서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급여를 받으신다면 신청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얼마를 벌어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 즉 2025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는 총 소득이 연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호벌이 가구는 연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입니다. 이처럼 가구 구성에 따라 기준이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혼자 계시는지, 배우자와 함께 소득 활동을 하시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넘었다면 그 다음은 재산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나는 빚이 많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공식 기준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 정기 신청을 보셔야 하고,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 문자, 우편 홈택스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시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근로장려금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일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같이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고용24 공식 안내를 보면 이유형의 중장년은 35세부터 69세까지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재산이나 취업 경험 요건 없이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 활동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상위가 아니어도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 단계라면 이 제도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 당장 수입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로 다시 연결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근로장려금보다 먼저 이 제도가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 일자리 자체를 너무 좁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보면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심이지만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가능하고 민간형은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로 안내합니다. 즉 노인 일자리 전체가 저소득층 전용으로만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차상위도 아니고 기초연금 대상도 애매한데 방법이 없겠지 하고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형만 보지 말고 사회서비스형, 민간형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특히 이런 분들이 지원을 놓쳐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소득이 너무 적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많이 버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이 적은 가구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나이가 많아서 자격이 없다고 단정 짓는 분들입니다. 근로장려금도 일부 노인 일자리도 취업지원제도도 나이 하나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셋째, 공공형 노인 일자리만 알고 다른 길은 모르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근로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함께 봐야 내 상황에 맞는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상위가 아니어도 일을 하고 있거나 다시 일할 준비를 하는 어르신이라면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이미 일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먼저 보셔야 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함께 보셔야 하며 노인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공공형만 보지 말고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까지 넓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차상위가 아니라도 일하면 연결되는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5월에는 근로장려금 안내가 왔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같이 확인해 보시고 주민센터나 수행기관에서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유형이 공공형 말고 더 있는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보고 포기하면 길이 막히지만 세 가지를 같이 보면 의외로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아는 분만 챙기고 모르는 분은 놓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의 성실한 하루하루가 더 큰 보람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의 인생 2막, 3막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